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지난번에 재산세에 이어서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자, 오늘 프린트 한 장이네요. 자, 아웃라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비교가 필수입니다. 예.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 기본서 176페이지. 자, 우리 다 배운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배우자고요.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다 배웠어. 이제 세 번째 배우네. 그러니까 슬슬 이제 하는 거예요. 다 배운 거. 자, 칠판 한번 보죠. 종부세. 자, 종부세는 부동산 중 뭐와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 토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재산세와 똑같이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몇 월 며칠? 6월 1일. 참 여러분들 표준어 배웠네요. 6월 그러다가 하고 노니까 6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과세 대상물은 주택, 토지입니다. 자,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다 했던 거 이제 오늘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6월 1일. 그래도 원칙은 정부부가다. 고지 나쁘죠? 보통 징수.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리고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사람 따라다녀야. 국세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주소지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개인은.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무슨 세다? 인세. 그리고 세율은 개인은 무슨 세율을 돼 있다? 누진세율. 법인은 비례세율을 씁니다.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친다고요. 인세. 왜 합쳐? 누진세율을 곱하려고. 단 법인은 비례세율을 써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대한민국 수강생은 종부세 정리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세 번째 들음으로써 종부세를 다 끝나는 거예요. 세 바퀴 돌았다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요약집으로 마무리 짓죠?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대대상, 주택, 토지. 자,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별장은 왜 제외해요? 제외하는 이유. 재산세에서 고율 4%로 중과세 했죠?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이다. 국내. 시군구가 아니라 국내 주택이다. 그러나 우리가 합산 배제하는 것도 있죠? 투기 목적이 아닌 거.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합산을 안 한다고요. 각종 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용자 소유의 주택, 미분양, 어린이집, 등록문화재주택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하는 주택도 있다고요. 투기 목적이 아닌 것. 자, 토지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 그래서 별도 합산은 뭐다? 재산세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토지를 얘기하죠. 재산세에서 종합합산이 그대로 종부세로 넘어온다고요. 자, 그 다음 별도는 뭐다? 재산세 규정에 의한 별도.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굳어있는 게 뭐다? 종합합산은 어떤 당? 어떤 당? 투기 목적 당. 전국을 합산해요. 자, 별도 합산은 어떤 당? 사업 목적 당. 전국을 합산한다고요. 참 오늘은 수업할 만하지 않아요? 배운 거 복습하잖아요. 근데 6개 과목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터널 속에 들어와갖고, 그죠? 자, 그 다음. 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자, 우리가 다 그 전에 다 핵심 정리 다 했어요. 그죠? 핵심 요약 정리 다 줬잖아요. 자, 납세 의무자 주택.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러나 법인이라고 나오면 금액과 관계없어. 법인은 투기꾼이니까. 6억 초과. 근데 1주택자는 얼마 초과예요? 1주택자는 11억
초과. 이거는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낸다? 11억 초과. 그래서 6억과 11억은 무슨 가격을 얘기한다? 공시가격. 자, 그 다음 토지.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의 초과. 개인은 이렇게 하지만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네요. 자, 그 다음 주택. 자, 주택 토지죠? 이번에는 뭘로 간다? 과세표준.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 얼마를 빼? 6억.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예요. 재산세는 몇 프로예요? 재산세는 60%. 그 다음 토지 종합합산 얼마를 빼요? 5억을 빼야죠. 기준금액 5억을 빼고 별도는 얼마를 빼요? 80억.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를 물어볼 때? 토지. 뭐를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반드시 옆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100%. 자, 그 다음 밑에 주택은 뭐는 제외한다? 별장.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그리고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는 거죠? 제외. 그 다음 법령에 의한 각종 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도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한다고요. 자, 세율. 자, 종부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세율이에요. 세율. 종부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자, 2주택이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0.6에서 3%. 몇 단계로 되어 있다? 6단계. 그래서 항상 세율, 누진세율을 물어볼 때는 앞에 거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앞에 거를. 앞에 것만 물어본다고요. 최저 0.6, 최대 3%, 6단계. 단 법인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비례세율.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은 비례세율을 써요. 끝에 거. 그럼 누진세율을 쓰는 게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비례세율을 쓰는 게 종부세가 많이 나올까요? 비례세율이 많이 나오죠. 세율이 높잖아요. 3% 한 방에 곱하잖아요. 이거는 각 따로따로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진세율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례세율이 높으면 이게 많이 나와요. 누진세율이 많이 나와요? 비례세율이 많이 나와요? 비례세율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한 방에 3%니까. 자, 그 다음 조정지역 내 2주택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최저 1.2에서 최대 몇 프로? 6%. 단 법인은 끝에 거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종부세 세율 구조도 비누로 되어 있다고요. 그 따블이잖아. 0.6에서 3. 이 두 녀석은 뭐다? 배. 1.2, 3에다 6. 이렇게 됐죠? 단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 6%. 세금 폭탄 매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합합산. 자, 몇 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3단계. 그럼 여기에 이게 2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종합합산은 어떻게 외워? 하나, 둘, 셋, 종합합산. 그 다음 별도합산은 1%도 안 되죠? 3단계. 어떻게 외워? 여기 0.6이 생략됐죠? 5, 6, 7, 별도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단 단계는 몇 단계다? 3단계. 주택은 배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암기해야죠. 그죠? 이것도 암기를 못 해놓고 세법이 점수 안 나온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율은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자, 그 다음 이중과세. 자, 이중과세 공제하잖아요. 자, 종부세가 나오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앞에서 재산세로 부과했죠? 재산세로 부과된 거는 공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뭐를 공제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이렇게 10억이야. 10억. 그럼 1차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뭐다?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6억 빼고 얼마? 4억. 그럼 4억은 재산세랑 중복됐잖아요. 중복됐으니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빼줘야 돼. 이게 1,0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자, 4억은 재산세 냈죠? 200이야.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빼? 200. 그러면 종부세는 얼마가 나온다? 8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은 중복됐으니까 이중과세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동영상을 들어야 됩니다. 앞에 동영상을 듣고 밤낮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디 가지 말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진짜 급한 것 빼고는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빼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자, 세액을 빼야 되죠? 근데 이거를 뺄 때 200만 원이 뭐다? 50% 가감해서 50% 가감만 세율을 적용해서 200 나오면 그대로 50% 가감된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200이 나왔다면 똑같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된 거를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이 세부담 상한 따질 때는 직전 연도 작년이죠? 작년 연도 실제 소유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직전 연도에 집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 소유 여부를 안 따지고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개의 1번, 2번, 3번. 자,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으면 가감된 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 상한 적용한 거를 적용하고 그 다음 작년도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뭐다?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자, 4억에 대해서 재산세가 200만 원 나왔죠?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면 가감된 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다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2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직전 연도 실제 소유 불문하고 뭐다? 해당 연도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고요. 재산세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면 가감된 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다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것을 적용하고 직전 연도 소유 불문하고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반드시 이거 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다. 단주택 법인은 비례세율을 씁니다. 끝에 거 법인은 3% 6% 요거 자 밑에 봐요. 이중과세 공제죠. 그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종부세도 뭐다?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적용하고 적용된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종부세도 뭐다?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적용받기 전 세액을 말한다. 좌우간 전자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전자가 없잖아요. 전자가 없다. 자, 이게 포인트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했던 거니까 그래도 알아들만 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을 한다면 납세무자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1주택자는 11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죽어도 안 까먹는 거. 까먹는 게 따로 있어요.
죽어도 안 까먹는 거 이거 세 가지 숫자 아니에요? 주택은 전국에 있는 공시 가격을 합쳐서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까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1억 초과. 이 밑에 거는 까먹더라도 위에 거를 까먹으면 재테크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망합니다. 집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집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개사 공부와 관련이 없어. 인간 살아가면서 뭐다? 상식은 알아야죠? 상식적인 거. 자, 이거. 단독 소유, 1주택자. 자, 여러분들 1주택자 단독 소유. 자, 지금 집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지금 서울 같은 특정 지역은 상승 조짐이 보여요, 지금. 예, 재건축 막 풀어준다니까. 이미 올랐다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풍선호가가 돼서 또 지방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값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집 없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집 사기가 결국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주택자 단독 소유. 자, 공동 소유는 해줘야 안 해줘요? 집 하나요. 그럼 공동 소유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6억 초과죠? 근데 신청해야 돼. 단독처럼 신청을 하면 단독 소유와 동등하게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원래 부부간의 공동 소유죠? 그럼 부부간의 공동 소유는 종부세 얼마까지 안 나와요? 부부간의 공동 소유는 종부세 얼마까지 안 나올까요? 공동 소유는 12억까지, 개인별로 6억이니까 집 하나야. 그럼 부부간의 공동 소유는 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종부세 안 나와요.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럼 12억이 넘어가는 거는 종부세 나오겠죠? 그럼 종부세를 나오니까 단독 소유자는 신청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자, 원칙은 단독 소유다. 그러나 공동 소유자는 반드시 뭐 할 때? 신청을 할 때만 해줍니다. 자, 7번. 자, 공시가격을 합친다. 먼저 5억을 빼는 거예요. 무조건 기초공제. 그리고 공통으로 얼마를 빼? 6억. 그럼 결국 얼마를 빼는 거다? 11억. 자,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100%. 그러면 뭐가 나와?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 앞에는 반드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와야죠. 자, 그럼 세율. 이거 세율. 아까 배웠죠? 세율? 세율이잖아요. 1주택자는 세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암기하라 그랬잖아. 1주택자는 세율이 0.6에서 최대 3% 몇 단계? 6단계. 1주택자, 2주택자 다 이렇게 되죠? 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더블로 올라가요. 더블로. 자, 그럼 뭐가 나와? 종부세. 종부세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 6억 초과는 중복됐잖아요. 뭐를 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나왔어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와. 그럼 이제 1주택자잖아. 단독 소유자는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줍니다. 연령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반드시 갈 줄 알아야 돼. 5살 단위로 20, 30, 40. 이거 2, 3, 4. 그러니까 연령별 공제. 그러나 요즘 시험은 연령별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고령자. 고령자 세액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60이 넘어 60세 이상은 세법에서는 고령자라 그래요. 완전히 노인 취급해요. 자, 그 다음 연령별 공제는 몇 년 이상만 해준다? 5년 이상. 5년 단위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2, 3, 4. 2, 3이 아니죠, 요거? 맞아요? 2, 3, 4, 2, 4, 5. 그러면은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예요? 합치면 90인데 한도가 몇 프로다? 80%를 한도로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공동 소유자도 신청하면 해줍니다. 다주택자나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나왔잖아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몇 프로? 80% 범위 안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액 흐름도. 그럼 종합합산은 어떻게 가요? 종합합산은 5억을 빼고, 종합합산은 5억을 빼고 100% 곱하면 이게 나오죠?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 산출세액 나와. 그럼 종합합산은 연령별 공제, 장기보유 안 해줘요. 그럼 별도합산은 얼마를 빼면 돼? 80억. 원리는 똑같아요. 이것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좌우간 옛날에 정리 프린트 다 드렸어요. 그거를 계속 봐주면 됐네요. 자, 6번. 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 나왔네. 언제나 출제되는 거 나왔네요. 자, 뭐가 나왔다? 세부담상환. 세부담상환 나와 있죠? 반드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재산세는 토지는 150, 건축물. 그러나 요 주택, 재산세는 주택 뭐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이거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그 다음 6억 초과.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수업해요? 기본서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뜨고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책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종부세. 종부세는 딱 보니까 뭐다? 평균이 150이야. 그래서 150, 150, 150. 딱 30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300이 되는 거는 2번, 3번밖에 없잖아요. 자, 뭐 어떻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300. 세부담 상환. 그 다음 3주택 이상 300. 그리고 법인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300으로 갑니다. 법인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가 돼야 되죠? 그럼 종부세는 150 아니면 300이다. 그럼 300으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네요. 세율도 두 가지로 했잖아요. 그 세율 어떻게 해서? 1.2에서 최대 몇 프로? 6%. 이렇게. 그 다음 3주택자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세부담 상환도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300%예요. 300%. 나머지는 전부 150%다. 자, 밑에 세부담 상환. 직전 연도. 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 그 세부담 상환이 작년 기준이죠. 그죠?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나왔다 이거. 주택의 세부담 상환을 따질 때는 아까 설명했죠? 직전 연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떻게 한다?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고요. 직전 연도 소유 불문합니다. 불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이 되는 분은 2달 전에 다 이렇게 프린트 줬어.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다 프린트 핵심 정리하는. 딱 자꾸 보고, 그 다음 기본서 보고,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가징수. 자,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로 가요. 주소지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근데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빗자가 들어가면 소재지로 갑니다. 부동산 소재지 등으로 간다고요. 결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랑 똑같죠. 6월 1일. 원칙은 부가징수.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러나 납기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요. 그럼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고지서 날라왔네. 자, 그럼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그럼 신고로 가서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10%. 그러나 종부세는 무슨 신고가 없어? 무신고가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날라오죠. 무신고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몇 프로? 10%. 자, 그 다음. 자, 분할납부. 그리고 부가세. 언제나 출제되는 게 분할납부죠? 재산세랑 똑같잖아요. 하나 빼고. 얼마 초과? 250 초과. 엔드 6개월. 재산세는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설마 여러분들이 2주 만에 세법을 공부하진 않겠죠? 하루에 5분씩만 공부하면 돼요. 세법. 10분 정도만. 설마 2주 만에 가방 들고 덜렁덜렁 왔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비교 프린트라도 한번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에 바쁘면 학원에 일찍 와서 뭐다? 책상에 앉아서 세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5분 정도. 자, 6개월. 자, 신청은 현찰이죠. 까지. 자, 신고기한까지 안해하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잖아.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기준점이 얼마? 250 초과. 수없이 했어. 250 초과에서 500만 원 이하는 이거를 그대로 분납한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차감하는 금액. 그 다음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이죠? 기준점이 250. 초과해서 500까지는 250을 빼면 답이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50% 이하.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드디어 안 까먹는 거, 오랜만에 나왔다, 안 까먹는 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까먹어. 종부세는 부가세가 뭐다?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 납부세. 납부세액의 20%. 종부세가 1,000만 원이죠? 그럼 부가세가 200만 원이야. 그럼 1,200. 20%면 굉장히 높은 거죠? 납부세. 그럼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국세는 국세가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어요. 그럼 비과세, 감면, 경감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요.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받는다고요. 자, 프린트 한번 보죠.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이거. 자, 이거. 오늘 프린트. 자, 포인트만 딱 정리하고 왔어요, 지금. 자, 오늘 프린트. 자, 종부세. 금방 했잖아요. 금방 했어요. 했죠? 자, 국세. 자, 과세권자는 세무서죠? 납세지관할 세무서다.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라고요. 자, 그 다음 납세지는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빚자가 들어가면 소재지 등으로 갑니다.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기준일. 매년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고액. 알아들었나요? 고액이 숫자가 어떻게 된다? 6억, 5억, 80억, 초과지. 초과.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나왔다.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원 초과. 토지는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원 초과.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단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1억 초과. 딱 정리돼야 돼요.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자,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5개죠? 토건주 선화. 그러나 종부세는 2개예요. 주택 토지. 그럼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분리는 안 들어가요. 주택과 토지라고요, 2개.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모든 주택. 그럼 종부세는 무슨 주택을 제외한다? 재산세 대상 주택인데 별장. 별장과 종부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주택. 합산 배제주택은 과세를 안 하죠? 합산 배제하는 거. 임대주택이라든가 미분양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어린이집이라든가 등록문화재.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아까 쭉 있었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닌 거. 사용자 소유의 주택,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 자, 그 다음 과세 방법. 항상 종부세는 전국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하니까 뭐다? 인세. 합산하니까 인세예요. 단 법인은 안 해요. 개인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거 있고 단 별도와 종합은 뭐다? 시군군의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재산세, 종부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토지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재산세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밖에 없다는 거죠.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라고요.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뭐 빼고 토지 빼고.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항상 종부세는 기준금액을 빼야 돼요. 5억 빼고 80억 빼고 6억 빼고 그럼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100%. 그러나 재산세는 100%가 아니죠? 70%, 60%.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60이죠. 그죠? 그래서 공정이 뭐다? 공시가격을 막 높이는 거야. 정부에서 알아들었나요? 높여서 세금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걷어가요. 공시가격을 막 높이면 재산세, 종부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표준세율.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죠, 이거. 자, 종부세 2주택. 2주택이잖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제외. 그래서 0.63%, 6단계입니다. 6단계라고요. 그러나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더블로 올라가요. 1.2에서 최대 6%. 단 옆에 저거 법인은 비례세율입니다. 법인은 뒤에 거 3%, 6% 동그라미만 쳐요. 개인만 누진세율. 법인은 비례세율 끝에 거 세금 폭탄 3%, 6%. 동그라미만 치잖아요. 자, 종합은 가운데 둘이 생략됐죠? 하나, 둘, 셋, 종합합산. 그 다음 0.5, 0.7, 가운데 0.6이 생략된 거죠? 5, 6, 7, 별도 합산. 그래서 별도는 사업자니까 1%도 안 돼요. 5, 6, 7, 별도 합산. 근데 옆에 재산세 나와 있죠? 반드시 비교가 돼야 돼, 비교가. 자, 비과세. 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 1년 미만 비과세.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재산세에서 비과세면 종부세도 뭐다?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준용한다. 여러 가지 경과목이죠. 자, 납부 방법. 자, 재산세는 고지납부죠? 보통징수. 그러나 종부세도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부가고지. 단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신고로 갑니다. 자,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게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다 차이점이야. 이해만 똑같아. 다 종부세랑 차이점이라고요. 동일한 거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네요. 똑같아. 나머지는 다 달라요.
자, 이제 고지서날 나왔다. 자,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그러나 재산세는 복잡해요. 토지는 7월 16일, 건축물은 9월 16일, 주택은 7월과 9일 2분의 1씩 날라오죠? 단 20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날라와요. 그러나 종부세는 이런 거 없어.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자, 종부세는 150, 단 2개 빼고,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자는 300%, 나머지는 다 150이라고요. 그럼 재산세를 비교해 봐야죠. 자, 재산세는 주택 빼고는 다 150이에요. 그래도 이 주택도요, 대고 공시가격에 따라 110, 130이죠? 이것도 주택은 개인만 써. 법인은 무조건 150이에요. 법인 물어보면 무조건 150이다. 이건 개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세부담 상한.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자, 한 장짜리 비교 프린트 한번 보죠. 비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자, 종부세. 자, 이렇게 해서 비교 프린트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종부세 1페이지. 그러니까 세법은 이 한 장짜리가 돼야 세법이 되는 거죠. 앞뒤로. 이게 그 5개 쭉 나와 있잖아요. 1페이지에. 5개 나와 있어요. 봤어요? 자, 종부세. 국세. 국세죠? 1페이지에요. 납세지는 거주자는 어디로 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럼 양도세 한번 봐요. 이렇게 비교 옆으로 봐야 돼. 거주자는 어디로 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나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야. 빚자가 들어가면 소재지로 간다고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프린트 하고 있어요. 조그만 프린트 갖고 지금 방황하고 있네요. 제발 좀 마음 잡으세요. 자, 그 다음 과세대상. 왼쪽이 제목이죠? 과세대상은 주택과 투기자나 토지. 그래서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합니다. 고급주택은 포함한다고요. 재산세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했으므로. 자, 그럼 토지는 종합별도죠? 그럼 분리는 제외합니다. 분리가 없잖아요, 거기.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있죠? 투기 목적이 아닌 것.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번에 1번 포인트는 건축물도 제외를 합니다. 건축물도 종부세 제외한다고요. 그리고 2번은 합산 배제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것. 임대주택이라든가 사용자 소유의 미분양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주택 이런 거 제외한다고요. 그리고 1주택 따질 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뭐 임대주택도 있고 등록문화재 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따질 때 제외되는 주택 이런 것도 제외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럼 옆에 재산세를 봐야지. 그럼 재산세 과세대상은 5개죠? 토, 건, 주, 선, 항.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가. 그럼 재산세는 토지는 3가지로 구분하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건축물 개별 과세. 주택은 건물과액과 토지과액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죠? 고급주택도 포함하고 별장도 주택이에요. 그럼 별장 세금 계산 어떻게 해?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단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토지 빼고는 개별 과세합니다. 그럼 여러 개를 물어볼 때 합산하는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물세, 개별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